애들이 과목별 인원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잠깐 빼버렸나요. 어쨌든 1을 보통 준비를 하시고요. 2는 이제 근데 과학을 준비할 때요. 물리는 어떤 애들이 준비하면 될까요? 전자공학, 기계공학, 건축공학 이런 쪽이 물리가 중요해요. 학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화학공학, 생명공학 뭐 이런 쪽이면 약학 이런 쪽이면 화학이 중요하겠죠. 의치학 가려면 화생을 잘 하셔야 돼요. 화생. 그리고 물리화학을 먼저 선행을 하는 이유는요. 물리화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생지는요.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지구과학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그때 빡 공부하면 또 점수가 나오니까. 투과정은 서울대 갈 애들이 쓰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죠.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능 과목은요. 탐구 과목을 제외하는 과목은 응시해야 할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과 이런 선택 과목들이 이제 있고요. 탐구는 2과목을 선택하는데 이제 8개에서 대부분 선택형이고 그 다음에 유형에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어 문제를 이제 해놨는데요. 어쨌든 아까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범위가 다르고 이제 문제 유형이요. 이제 수능 유형 같은 경우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론이 이제 한번 포함은 같이 문제 해결이 다중 추론이라고 2개의 영역이 이제 짝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실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고등부 스카이 대입센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이 그 수능 준비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1학년 때는 수상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상, 수화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과목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냐면 문제 유형에서 수능 문제 유형을 내요. 변별력 있는 문제로 아까 4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습을 할 때 5는 내신형, 5는 수능형으로 준비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는요. 수능으로 한 번 수능, 한 번 내신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수능 5. 근데 내신형에서도 아까 5대 5였잖아요. 그러면 2.5, 2.5가 되는 거죠. 그럼 내신으로 2.5, 미적분 2.5, 수능으로 7.5 정도를 준비하다가 3학년 2학기 때는 수능으로 100%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신이고 수능이에요. 그럼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은 수능에서 출제가 분석하는 것 중에 이제 오히려 찾아내거나 결국 학종 공부, 내신 공부가 곱하 학종 공부였죠. 내신 공부가 서술형, 논술형 시험과 선택형의 다양한 성적을 받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 다른데 어쨌든 내신이 좋아야지 수능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이 같아도 문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좀 수능 문제 유형이고 개념을 알아야 수능을 잘 본다. 개념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선행. 네? 고등학교 때도 개념, 고등학교 때는 응용 심화에 대한 학습의 평가를 하는 거가 시험인 거고요. 그래서 개념에서 수시에 개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내신이 좋겠죠. 그러면 수시에서 붙어요.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태도가 갖춰져야 된다.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렵죠. 그리고 독서와 토론을 열심히 해야 된다. 독해력이 있어야 수능 문제도 이해한다. 이런 문제 갈수록 어렵게 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과 자사고 아이들이 수능도 잘 쳐요.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왜냐면 이 세 가지를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목표의식, 특목고 자사고든 일반고 세상에도 목표의식과 선행을 통한 개념 위주의 학습들을 통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자소서나 면접이나 국어 항목들을 위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능은 잠시 접어둘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다시 꺼낼게요. 그래서 학종을 좀 준비를 하면요. 학종은 이제 8개 항목이고요. 그 수상 실적은 한 학기당 하는데 이제 폐지된다 그랬죠, 우리 때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유지되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세부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종합 의견 500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학업 역량, 전공 대표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이런 성적,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세부 능력 및 여기서 이제 7.5점, 7.7점 이렇게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서 1단계를 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교과 내신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항목별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제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들어보셨죠? 입학사정관은 서류를 담당하시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면접위원,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2단계 평가 판단이 나는 거예요. 수능에서 교과 등급이 중요합니다. 교과 등급, 교과 등급. 두 번째로 세특.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우리 이제 영재인지 아닌지 이미 판별이 초등학교 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선택이 이제 이번에 또 있고 영재부는 영재부 트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시험 보는 거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명이 가 있어요. 내일. 그리고 과학고나 자사고 학종 그룹인데요. 이제 학종 그룹은 일반고를 가는 거예요. 과자 그룹은 과학고나 자사고 먹는 게 아니고 과자 그룹. 2학년 때는 여기 이제 이걸 준비한다는 거. 얘네들은 수학과학을 챙기면서 입시를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요 입시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고를 갔어. 일반고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잘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학종을 간 거죠. 내신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으로 갈아타야죠. 특목고 자사고에 갔어요. 갔는데 겨울에 보니까 얘가 붙었어. 좀 떨어져도 얘가 갖고 있는 역량 일반고는 배정 받죠. 일지망에서 마감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배정을 받아요. 인근에 있는 학교를. 그러면 배정을 받으면 얘가 또 가서 최상위권 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가서. 왜? 여기서 학습했던 능력이 있으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 네? 여기서 갈라지겠죠? 그러면 다시 또 만나는데 제일 잘하는 전국의 상위 2% 애들은 학종하고 수능 동시 전략. 학종하면서 수능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공부 잘하면 항상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게 아니면 학종형, 내신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학종형, 내신 안 나오면 수능형. 6대4, 5대4 들어가는 문의 넓이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재고는요 수능이 없겠죠? 학종으로 가는 거예요. 학종, 특기자. 이해하시겠죠? 의치학은 어떤 애들이 가는 걸까요? 의치학 똑같아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특기자 논술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의치학은 어떤 애들이 가는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이 가는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이. 의치학은 어떤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 의치학 목표로 하려면 최상위권을 해야 돼요. 뭘?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국어 1등급. 이해하시겠죠? 국수 다음. 딴거 볼 것도 없어.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의치학을 가려면 지방의대는요, 교과 등급, 교과 범위가 이제 교과로 뽑는 애들이 많아요.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의대 있잖아요. 거기는 지방에서 30%를 뽑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왜 용인 외대보고도 지역균형 발전전형, 지역전형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대의 30%는 지방은. 그래도 부산에 있는 학교는 부산 지역. 상산고가 170 몇 명씩 합격한다 그러잖아요. 재수형 포함, 중부 포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합격하는 이유는 지방의대가 많기 때문이에요. 외대보고 한 80명 합격했죠. 그동안 7, 80명. 걔네들은요. 수도권 애들이 한 이제 50% 정도, 40명 정도 돼요. 수도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서울대 의대는 민사고나 외대보고가 한 3명씩, 4명씩 꼭 보내요. 3명씩. 이해하시겠죠? 일반고 낙생고에서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재작년에 있었잖아요. 또 이번에도 지금 최근에도 한 20명씩 보내잖아요. 일반고. 그래서 그럼 어떤 애들이에요? 최상위권 애들. 근데 걔네들을 뜯어보면 중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붙고 연대 붙고 고대 붙고는 3이야. 실적 지켜야 되는. 이해하시겠죠? 그걸 뜯어보는 필요가 있는데 의대 입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가 많고요. 이제 수도권으로 볼수록 학생부 종합과 수능 이 두 가지로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높은 선호도로 여전히 강세, 안정적인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재수생, 반수생의 증가의 현상으로 발생되고 2023년도에 강원대 의전원이 6년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 체제로 가면서 마지막 전원을 하게 되고요. 현재 고3 재수생 증가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수시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의대 가려면 수시 중시 아까 상위 2% 전략 있죠? 학종하고 수능 동시 전략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의대 갈 건데 외대부가 좋겠냐 일반부가 좋겠냐 이건 선택이에요. 의대부가 좋겠냐 일반부가 좋겠냐 어디에서 상위권을 할 거냐 어디에서 최상위권을 할 거냐 외대부에서 상위권을 할 거냐 일반부에서 최상위권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 정시 모두 준비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어차피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요. 수능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의대는 다 수능 최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면접이 강화되는 추세. 수시 모집은 물론 정시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가 면접으로 시행하고 앞으로는 면접이 이제 MMI 면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중 미니 면접 이런 식으로 학습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면접들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이제 완화 추세이긴 한데 과탐 2에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다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대 규모가 1,800명에서 1,815명 그리고 정시로 1,113명 해서 2,9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과 중에서도 최상위권 애들이 3,000명 정도는 의대로 빠진다는 얘기죠. 시대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수시 60%, 정시 37%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학교별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서울대 의대는 수시로 105명을 뽑고요. 정시로 30명을 뽑는 거예요. 수시로 105명, 정시로 30명. 이 안에 수시에는 교과, 종합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우리 똑같아요. 입시는 아까 그 틀에서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주요 이제 38개 대학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국의 치의과 대학은 또 이제 의대는 38개, 치대는 11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의대를 가기 위해 수능형은 국수탐을 잘해야 된다. 국수탐.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 1등급 맞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과탐 과목의 선택 제한. 서울대는 1, 2 해야 되고 연대는 서로 다른 두 과목을 1, 2, 그러니까 생명과학 완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과학 화학 완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능 만점자들 있잖아요.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수능 만점인데 과탐을 1, 1을 했느냐, 1, 2를 했느냐. 1, 1을 하면 서울대 의대 못 가죠. 1, 2를 하면 서울대 의대 가죠. 1, 1을 하면 제일 잘 가면 연대 의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정시에 과탐 2에 대한 가산점 이렇게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지원할 때 가면 되고 성공적인 입시 전략 상위권 의대를 지원한다면 필수 지원에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1단계 선발에 2단계 면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MMI 면접이나 재시험기관 서류 기반의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서울대, 연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이런 등급들을 받아야 되고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으로 제시 기준 보면은 1등급이 3개 가천대의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거 내신이 좋더라도요. 학종에서 내신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애들이 많겠죠. 응? 수능은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4개 합이 5등급이네. 수시에서 이제 등급이었잖아요, 아까. 1112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학생 교과 전형의 포인트는 이제 수시에서 종합 전형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를 많이 뽑고 지역 인재 전형이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래서 전교 그 지역에서 전교권에 있는 애들을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인원, 여기 등급 비율 이런 것들 이제 수능 최저 또 여전히 있죠. 의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 잘 받고 수능 잘 보고 수능을 잘 보는 대신에 이제 최저 위주로 이제 맞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고요. 면접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지 교과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가나다군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정시 모집 요강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뭐 참고해서 보시면요. 우리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제 8번 입시 설명을 들었으니까 보면 정시 39명, 재수생이 있겠네? 재수생이 있겠네? 한 40% 정도 재수생이겠네? 그리고 수시 30명, 수시 30명, 수시 30명, 정시 39명, 69명 합격했네?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이런 걸 보시면. 외대 부분은 수시 정시가 가능한 학교네? 첫 번째. 두 번째, 외대 부분은 전교에서 몇 등급 해야지 30등 안에, 30명이 안에 될 건가? 350명 정도이죠? 그 중에 국제를 제외하고는 28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30명 안에 되면 되잖아요. 중국이 없잖아요, 서울대는. 네? 30명. 재학생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280 중에 30명이면 대략 한 1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외대부고에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였잖아요. 그러면 2등급하고 3등급 초반대까지는 서울대 갔다는 얘기죠? 우리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데이터로 이 학교 많이 갔네 이렇게 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가서 몇 등급 정도 맞아야 되는지. 그럼 외대부고는 2, 3등급 애들이 서울대 간다는 얘기예요. 2등급, 3등급, 4등급 애들이 어디 가요? 연고대 간다는 얘기예요.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전형은 보면 학생부 종합으로 갈수록 위에 있고 특기자 논술로 갈수록 정시도 포함되어, 정시는 이제 포함되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특기자 논술이 그 밑에 있고 내신은 그 낮은 데 들어간 애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월등히 낮은데. 대신에 걔네들은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겠죠. 외대부고가 AS라든지 R&D 프로그램, R&D 프로그램, 그래서 리딩 앤 디스커션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수한 집단이잖아요. 외대부고에.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좀 나는 활동들이 많이 나와요. 프로젝트형 수업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민사고는 수시는 정시는 몇 명 안 되고 수시가 많네? 민사고는 정시 준비 잘 안 시키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민사고 정시 준비 안 시켜요. 교육 천하를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민사고가 157명 정원이네요. 그 중에 국제를 제외하고 한 100명 정도 중에 110명 중에 19명이 합격을 했네요. 그러면 대략 한 20% 정도예요. 그러면 민사고에서 2, 3등급 정도 가면은 서울대 갈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휘문고가 강남에 있는 8학번 학교죠? 수시 비중은 7명인데 정시 비중이 24명이네? 정시 비중이 15명이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재수생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휘문고를 재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재수생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명. 136명. 어떻게 돼요? 재학생이 100명인데 400명인데 재수생이 52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재수생 사수 돈 있으니까 강남에 학원들 다닐 거 아니에요. 재수학원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 자, 일단 수시에서 최소 2명, 서울대 2명 이상 가야죠. 왜? 지균이 2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형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일반 전형이 돼야지 비교과 활동을 챙겨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위권 애들을. 2명 이상 되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인 거죠. 3명, 4명. 여기 일반고를 가더라도. 의대부 같은 경우는 30명씩 가면 좋은 학교인 거죠. 이런 학교들. 민사고도 좋은 학교인 거죠. 상상고도 수시가 많진 않지만 정시가 많지만 상상고는 왜 정시가 많냐면 시험 문제가 정시형으로 내버려요. 아예 1차, 2차, 3차 고사를 정시형 문제 유형.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형과 수능형을 교차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수능형으로 준비를 시켜. 왜?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이잖아요. 의대가 보통 정시로도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낙생고 같은 경우도 4명 갔네요 이번에. 그러면 괜찮은 학교인 거죠 당연히. 낙생고. 그리고 불국고 5명 갔네요. 잘했죠 이번에 되게. 또 떨어지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배운 어머님들이니까 이거를 이제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다 했어요.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외대부고 63명.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서울과영 63명이 합격했대요. 서울과학 영재학교 63명. 몇 명이 동원이에요? 영재학교는 보통 세종이나 인천이 180명 정도 되고요. 83명, 85명. 그 다음에 경기, 대전 뭐 이런 데는 대부분 100명에서 120명에서 경기하고 서울 이런 데는. 그럼 대충 한 60% 합격했다는 얘기죠. 이거 공개를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왜? 영재학교가 많이 합격했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 원래는 요것만 발표했단 말이에요. 베리타스 알파 이런 데 보셨죠? 최근에 요거 지금 얘네 포함해갖고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영재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재학교. 여기 과학 고등학교라고 돼 있지만 엄밀한 명칭은 과학 영재학교예요.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안 배우잖아요. 아니, 평가 방식도 다르고 영재교육진흥법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재학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학교도 세종, 인천 20명대, 80명 정도 정원이거든요. 한과영은 20명 맞네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부서 고등학교 한과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도 개조교육과정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일반 선택, 3학년 진로 선택 다 설명드렸어요.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이 전문교과라는 걸 더 배우게 돼요. 그래서 외대국어는 1학년 때 예를 들어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1학년 2학기 때 화학, 생화학 같은 걸 배우고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고급 물리나 고급 화학 같은 걸 배워요. 일반고에서는 이런 과목을 잘 안 배워요. 그러니까 얘가 외대국어인지 아닌지를 사실 이 교과 과목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사고인지 아닌지를.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1에는 이제 진로 선택을 했고요. 중2, 3은 통합고 자사고나 일반고 최상의 목표로 하고 중9, 1 때는 계열 부분 없이 공통과목 배우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문과나 이과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는 다 인쇄해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영재학교 아까 설명드렸고 경기 북가고 그리고 예전에 자사고 외국 국제고가 전기에 있었는데 후기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교차 지원 이제 이거 떨어지면 이거 쓸 수 있죠. 이과 속에 이과. 이거 떨어지면 이거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자사고 외국 국제고 중에 한 군데 선택할 수 있어요. 외대고, 민사고, 북일고 뭐 이런 중에 한 군데 외국 국제고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고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 외국 국제고 합격하면 그냥 가면 되고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가 전기에 있다 후기로 넘어왔잖아요. 12월에 완서 쓰고 1월에 여기가 먼저 발표를 하고 여기는 2월 달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2순위부터 뭐냐면 우리가 일반고를 지원하면 1단계에서는요 학군, 성남학군 1단계 50%, 2단계 50%를 뽑아요. 1단계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관계없이 지역구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수정구에 따라서 학생부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단계는 5군데, 2단계는 18군데 분당구에 살면 학교를 다 쓰는 거죠. 근데 외대국어를 쓴다는 건 뭐예요? 1단계 일지망에 외대국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 일지망에. 그럼 1단계에 마감되는 학교를 못 간다는 얘기죠? 마감되는 학교를 빼고는 2단계부터 1단계, 2단계에서 지원을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1단계 마감되는 학교가 낙생고, 주요 대학, 주요 잘하는 고등학교들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는 가는 거죠. 분당구에 사는 학교들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갈 수 있다.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이사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붙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과는요 영재학교인지 국가고인지 보고요. 아니면 외대부고인지 상산고인지 이런 학교들 선택 고민되시면 컨설팅 받아보시면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는 과학고가 없고 외고나 외대부고나 민사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외대부고 목표를 하시면 돼요. 문과 속의 문과는 외고나 국제고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이과는요 수학이 1순위입니다. 과학이 2순위. 내가 이과 할 건데 수학과학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단위수가 높아요. 예를 들어 외대부고나 일반고 다 동일한데요. 국어가 25단위, 영어가 20단위, 24단위라면요 수학이 36단위, 과학이 42단위예요. 아까 단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 1.5에서 2배수 정도 국어, 영어에 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합 자사고 목표면 수학, 과학, 입시 이렇게 목표로 일반고 목표면 입시만 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학 상하, 수완수투, 미적분, 확통 최소한 여기까지 이과 최상위학점 이 정도까지 선행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하면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계열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추가 과목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전기 쪽이면 물리 완투에 화학 완정도, 그 다음에 화학공학 쪽이면 화학 완투에 물리 완정도. 이거는 누구든 하는 거니까 2학년 다 배우고 3학년 배우는 거니까. 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 화학 완투에 물리 완에 생명과학 완투 요 정도 해놓으면은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이렇게 선행을 해놓을까요? 고등학교 가서는 다른 과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1학년 때까지는 통합과학까지 한 과목이잖아요.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4과목으로 늘어나버리는 현상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학습 로드맵이에요. 만약에 2학년 때 내가 수 완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기하까지 볼 수 있는 커리가 나와요. 만약에 좀 부족하면 방학 특강 같은 거 이용해갖고 또 점프업 할 수 있고요. 과학 문과 같은 경우는 수상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2학년 때 수하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확률 통계 문과 최상위가 이제 보통 이때 수상하 그 다음에 최상위권 그 심화 문제들을 풀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고요. 영재고가 목표면 그래서 영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MO를 안 하고 KMO는 이제 안 하고 영재고 준비를 선행과 같이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영재고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등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이렇게 과제 수행 노트, 오답 프리 노트 그런 것들 쓰고 있습니다. 1, 2, 3학년 때 식상 습관들을 계속 길러주는 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요. 오답 프리 노트, 틀린 문제들, 이제 틀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숙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있었든지 선생님들이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평가 1일 테스트를 보거든요. 주간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에 틀린 문제들은 무조건 오답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고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이 성적이 다음 과정으로 어떻게 점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런 식으로 잘하는 애들은 수상하고 시상도 하고요. 내신 대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교들 굉장히 많이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 교재가 이렇게 있어요. 내신 대비 교재가 자체 교재로 서술형, 논술형 문제까지 포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수업 구성은 4시간 반 수업인데요. 그 중에 1시간은 내신을 하고요. 3시간 반을 선행을 해요. 그러다가 내신 때가 되면요. 3주에서 한 3.5주를 내신만 해요. 4.5시간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정성이나 바이블 같은 것들 이렇게 문제만 뽑아서 이렇게 식쓰는 습관들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성취도 평가 결과를 리포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아이에 대해서 목표 관리해서 학습 로드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수학과학 입시에 관련된 저희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셔야죠. 이과 갈 거면 여기는 1순위, 토목과 자사고가 여기까지 2순위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다음 학기에 이제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지 이런 추천서도 좀 드리면서 선택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따라오시면서 역량이 발전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판서 수업을 합니다. 판서 수업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클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하고 상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프로그램은요. 레벨이 아까 이제 중2가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중2가 300명 있고 레벨이 SPC반, 스카이반, 특목 자사반, 내치안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시간 30분 주로 수업인데요. SPC반은 일부 주 3회 3시간짜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4시간만 하는 게 힘들어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의치반은 이제 내신이 없어요. 평소에 1시간씩. 나머지 애들은 내신이 1시간씩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내신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SPC나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내신 비중이 높다. 왜? 자기 학년 거부터 잘해야죠. 심화부터. 그리고 선행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얘네들은 그런 능력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레벨에 따라서 내신 비중이 달라지고 선행 비중이 달라지고 교재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월부터 5월까지, 3월부터 7월까지가 원래 봄학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월 말에 한 주 휴원을 하고요. 3월 초에 겨울학기 걸 마무리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해드렸고 3월 이제 9일날인가 그때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11주 과정으로 5월 3주, 5월 24일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름학기가 5월 25일 월요일부터 이제 개학을 해요. 그러면 13주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선행은 한 10주 정도 할 거고요. 기말고사 준비 있죠? 그거를 3주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말고사를 3주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을 학기가 8월 말에 있을 거예요. 8월 말에. 그래서 겨울 기말고사 있죠? 이때는 중간 기말고사 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SPC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을 저희가 레드, 블루, 골드 이렇게 세 개로 한 시간씩 하는 거 자체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마다 또 뭐 좀 차이도 있고 그래서 자체 교재로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만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3개 시험 보고 중등과정 보고 요반에 들어갈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수상, 인문,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눠냈는데요. 인문은 기본 정석 플러스 하이매스. 그 다음에 기본은 기본 정석 플러스 풍산자 필수 이론식, 심화는 덕에는 불려나면하고 하이하이. 원래 인문이 수학의 바이블이나 하이매스인데요. 아이들 상황에 따라 저희가 좀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의 기본 정석하고 6문제 뺀 게 바이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3개의 단계가 있어요. 인문, 기본, 심화. 그럼 2단계씩은 가요. 어떤 애들은 인문 기본 가고요. 어떤 애들은 바로 기본 심화 가고요. 어떤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심화만 한 번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요. 레벨에 따라서. 내신 기준이 다르다. 인문 기본 심화에 대해서 2단계씩은 거쳐간다. 잘하는 애들은 한 단계 일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상까지 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수상, 수하까지 했다. 수하를 보고 수하 심화를 할지 수하는 들어갈지 수하는 인문에 들어갈지 수하는 기본에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다 중학교 2학년만 듣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만 듣고 있고 의치반이 수2에서 한 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 연습 문제 1품으로 바로 심화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월달에 5월 27일날 이제 수토에 수화나 수완, 확통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 기출 문제. 만약에 내가 영재고나 이런 거를 목표로 한다. 근데 경시를 한 번도 안 했다. 영재고의 수학 문제는요 중등 심화 경시 창의형이 나와요. 중등 심화는 A급 문제 정도 수준이고요. 경시형이 K模수준 문제고요. 창의형이 영재고 문제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2학년이 이제 주로 가는 게 이제 SA 왕반. 요반이 이제 영재고 K모 준비를 안 하고요. K모 준비를 안 하고 바로 영재고 준비를 하면서 수학과학에 그러면 중등 심화나 경시 창의 영재고를 하나 묶어서 같이 공부를 시키면서 선행을 하루씩 하는 거예요. 이틀은 경시, 하루는 선행, 하루는 과학 이렇게. 그럼 영어할 시간이 생기죠. 영어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보통은 영어할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학과학만 해요. 3학년 되면. 그래서 당장에는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어놨고, 이런 애들은 이제 서울 경기보다는 이제 세종 인천 쪽으로 좀 갈 수가 있고, 지금 K모 준비하는 애들이 요 밑에 또 있어요. 이제 A반하고 뭐 P반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이 이제 K모 파이널 지금 준비하는 애들이 나중에 영재고 N반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물론 여기서 잘하면 또 N반으로 당연히 가죠. 그런 것들은 1년 준비하고도 아이가 영재면 경기나 갈 수 있고요. 이제 그래도 영재에 준하는 학생이면 세종 인천까지 갈 수 있고, 영재가 아니면 못 가요. 영재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공부하면 돼요. 선행. 네? 영재면 한번 해보나 하다고요. 지금 시기까지는. 더 지나면 늦어도 못해요. 추천을 못 받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재고 입학고사가 있어요. 근데 추천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학원. 그러니까 학원에서 추천 안 하면 아이 역량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걸 판단이 되면 기본기를 쌓고 도전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의 이상과 아이의 현실이 다른 거죠. 어머님의 이상을 가게 되면 아이가 선행이 탄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현실을 가게 되면 꿈은 조금 낮아져도 오히려 아이의 역량에 맞는 학습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순환을 자꾸 시켜주는 게 좋아요. 아이가 정말 원하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시켜보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의 욕심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광식이 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낙생고반, 대지고반, 중앙고반, 저희가 낙생고반이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옛날 것 같은데 17개 반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굉장히 반이 많고요. 그래서 내신 대기하고 수능 준비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시키고요. 과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중등과학 기본 심화가 있고요. 고등과학 있고 물리 완충가 있는데요. 중등과학은 개념이 한 70%, 응용이 30%, 기본 심화가 개념이 응용이 한 30%, 심화가 문제풀이가 한 7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고등과학은 물론 화원의 내용을 좀 쉽게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30% 정도. 왜냐면 이거 하고 아이들이 바로 여기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시험을 봐서 잘 보면 여기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아이라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학습 흥미도를 낮추지 않고 끌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물리 2시간, 화학 2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보고 과제 자체 교재로 이제 중고등과학을 하는데요. 기본 과정은 4시간 정도, 물리 2시간, 화학 2시간, 심화 과정도 물리 2시간, 화학 2시간 이렇게 해서 가고 이과 갈 거고 뭐 예를 들어 문과 최상위 할 거면 통합과학까지는 좀 문과 최상위도 통합과학, 이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2, 물리 1, 물리 1, 2 화학 1, 화학 1, 2 생명과학 1, 2 물리 1 이 정도까지 이과 분야에 따라 다르게 가고 고등과학도 이렇게 물론안의 내용을 좀 쉽게 풀어내는 화학 1, 하이탑하고 화이탑이 원래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재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하이탑으로 서브노트 같이 써서 완투 과정하고요. 완투 심화까지 이렇게 시키고요. 물리 완 심화가 있는데 물리는 어려워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물리 완은 잘해놓는 게 중요해서 물리 완이 끝나면 완 심화로 넘어가고요. 2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선택에 따라서 물리 완 심화까지 하고 화학 완으로 넘어가는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좀 드리고 있고 생명과학 완투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 과학 올림피아드 그런 수업들이 올림피아드 올해 8월 22일 날 물리화학 올림피아드를 하는데요. 그런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물리 완투나 화학 완투까지 끝난 아이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우고요. 2학년 때 완과정 4개, 3학년 때 추가는 4개거든요. 이런 학습들을 하게 되고 제가 국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올해부터. 왜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수탐이 중요한데 이과 최상위는 또는 문과에서도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2학년 때 3학년 내용까지 다 정리하고요.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유형을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3학년 때는 평소에는 고1 거 하고 뭐 거기서 레벨이 또 나눠지겠지만 2학년 때는요. 2학년 거 기본 하다가 3학년 거까지 같이 하고 내신 때는요. 내신만 하고 내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 교재로 임해중, 판교중, 서현중, 신촌중 이렇게 학교별로 왜냐면 교과서가 달라요. 아이들이 범위도 좀 다르고 학교되면 학교별로 그래서 5월 23일부터요. 국어는 문법하고 문학은 저희가 자체 교재를 만들고요. 비문학은 독해, DNA 여기 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쓰면서 프린트로 아이들이 필요한 지문들을 하고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국어 이렇게 3시간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에 3시간. 그럼 수학 이틀 4시간 반. 이과 갈 거면 과학 하루 4시간, 4시간 요 정도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과 최상위 또는 우리 아이가 국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신을 주말이든 평일이든 영어 그럼 수학 이틀, 영어 이틀, 과학 하루, 국어 하루 이렇게 듣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이과는 수학, 과학, 영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입시 프로그램은요 2학년 때 학종상학기 입문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진로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하다 1학년 때 자유형연제를 해봤는데 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와이즈 멘토라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회사랑 같이 진로 성향 검사, 학과 계열 검사 그래서 교과 선호도, 학습 선호도, 계열 선호도, 직업 환경 선호도 그래서 학과 계열 검사를 와이즈 멘토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파인만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파인만의 시험 진로 성향 세부 계열 검사 프로그램을 같이 써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능에 있는 데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능 입시센터에서. 그래서 학생 인터뷰를 또 해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얘가 생각하는 걸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는 어느 성향인지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가 선호도를 조사한 거죠. 애가 뭘 좋아하는지. 근데 선행 정도는요. 또는 학습 능력이 있죠. 선행 정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성취도가 있는지 그거는요. 이 두 가지가 짬뽕됐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돼요. 얘가 토목고 자사고에서 잘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외대국어를 목표로 하신다면 뭐 독서에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이제 어디죠? 올가 국어에서 비문학 쪽 계속 하셨던 선생님이 저희 입시팀 쪽에 거기서 이제 입시하시고 하는 분이 오셔갖고 독서하고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서하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의 이제 독서 능력들 독서가 꼭 자소서의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곧 면접의 기본을 좀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학점상학기 입문과정 그래서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이나 소재 관리법 이런 것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거 진로는 알겠는데 내가 이제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 소재 관리하는 방법 모르겠다 이거 우리 아이는 뭐 독서 쪽을 좀 강화하고 싶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이건 하나하나가 소재 만드는 거예요. 수학 R&D 소재,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과학 R&D 소재, 인문사회 R&D 소재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들 안에 프로그램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고 5월 25일부터 이제 하고요. 개강하고 과학하고 국어는 5월 23일부터 개강하고요. 시험은 3과목을 봅니다. 2시간.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성적표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원별로, 영역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기학년과 2학년 1학기 거 보고요. 최근 선행 2개학년, 수상 수학까지 있다. 수상 수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 성역별을 갖고 원장님하고 상담을 할 거예요. 최민 원장님하고 중의상 맡고 계신 원장님하고.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 역량에 따라서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가 필요한 내용들을. 근데 뭐 병원에서도 MRI 찍어야지 내 신체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가려면 테스트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뭐 다른 학원에서 해도 특히나 과외나 자기주도학습 하는 경우는 테스트는 무조건 보세요. 대형 학원도 학원마다 문제 난이도가 좀 다른데 저희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심학습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테스트를 보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프로그램하고 잘 맞는지 프로그램을 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저희가 학원 오픈한 지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2013년도에 이제 8만이라는 브랜드 있었는데 분당에 와서 여기 4층에서 10명 선생님하고 뭐 그때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 설명회라고 한 500명 모셨고 처음에 한 3,400명 갖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2,000명 이상 초중고를 다 만들었고 학종이나 또는 통북자사고 입시도 아이들 잘 다루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도 한 1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제가 다 봐요. 보고 그분이 이제 직업 다 이제 4년제 당연히 졸업하고 수학과 출신, 그리고 서울권 대학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되게 교무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도 잘 화합해가면서 애들 얘기 좀 많이 하고 또 분야가 좀 수학과 입시가 나눠져 있지만 제가 총괄해가면서 아이가 추천서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목표에 따라서 주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필요하면 또 상담 받아서 또 조정하고 하면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위해서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도 같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학원이지 않을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학원의 목표는 합격 그 후에도 더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내부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4, 5, 6등급 받을 거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서 잘할 수 있는 학습을 하고 그 준비가 되는 아이들이 가는 게 좋다. 분당 파인만 교육, 분당 파인만, 수직 파인만, 축전 파인만 하고니 문이다, 문자예요. 어디에? 명문고 스카이. 또 어머님들이 웃는 모습을 형상화해 놨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뭐 통문고 자사고를 붙어도 외대보고 반이 있고 외고 국제고 반이 있어요. 떨어져도 일반고 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 능력 갖고 아이들이 가고 저는 이제 학원이 애들이 이제 왔을 때 자랑스럽게 좀 말할 수 있는 학원 그런 학원을 만드는 거. 그러려면 아이들이 목표를 갖고 또 공부를 하면서 성과가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해보시면